특별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이 지금 실검으로 이리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 이름 권순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유명한 판사죠. 네. 그러니까 우병우 관련해서 이상하게 우리는 이제 판사 자체를 믿지를 않으니까 뭔가 있다고 하지만 특별히 권순호는 그게 넘쳐요. 그 특별함이. 영장 발부기에 이단하라고나 할까. 굉장히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죠. 최근에 우병우 처가인 삼남개발의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 전담 판사. 희한하게 우병우의 이름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영장 청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병우의 냄새만 나도 다 기각하는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난 6월 달에도 검찰이 우병우 관련한 통화 기록 확보를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 그래서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 10월 23일 날 국회 법사위원회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상대방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하고 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번 기각당한 뒤 재청구했는데도 기각됐다.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더는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검찰은요. 웬만하면 법원의 그런 판단들을 존중해 주거든요. 국정감사 나와서 윤석열 지검장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뭔가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특히나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발부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혐의가 확정되거나 피의자로 딱 정해지지 않더라도 이게 혐의가 의심된다라고만 해도 통신 기록을 확인해야지 혐의를 더 들여다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수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안 해준다는 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통화 기록은 딱 1년만 보관된답니다. 예. 통신사에서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작년 6월부터 우병우가 그만두고 나간 게 10월 달이에요. 근데 10월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장이 기각되면서 우병우의 통화 기록은 아예 이제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권순호의 작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말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25억 원을 박근혜한테 전달했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는 등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근무 기간이 완벽하게 겹친다. 무슨 말이냐? 우병우가 민정수석 할 때 이병호 전 국장이 거의 동시에 국정원장하고 우병우는 민정수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병우한테는 거의 분신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의 냄새만 살짝 스쳐도 모두 기각해주는. 전 방송에서 30억 원 어디로 갔냐? 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국정원이 판사 임용할 때도 면접을 봤다 그랬어. 그게 박근혜 정권 때 나왔죠.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지만 판사나 검사를 특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인원이 필요할 때 당장 사법고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활동 기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이제 특채로 이렇게 임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정원이 한때는 면접을 봤다 그랬다고. 그 사람의 일종의 사상 검증 같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병우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하고 사법부하고의 전체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몇 사람만 이렇게 매수 또는 형태에 가까운 어떤 비리 구조로 엮여 있다면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정말 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우병우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지금 받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권순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부분만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뭐 우병우나 정유라도 기각했었죠. 이 권순호가 정유라도 기각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 관련해서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럼 우병우의 입김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 총체적으로 우병우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기각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판사는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악명을 떨쳤던 게 고영태 구속영장은 즉각 발부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병우하고 권순호는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그 부분도 있는 것이고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이건 뭔가 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뭔가 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사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거든요. 참 난감한 게 사법체계에 있어가지고 판사의 독립적인 어떤 결정들은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아요. 대법원장도 거기에 관여하면 안 돼. 그런데 만약에 그 영장 전담 판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매수관계 어떤 비리로 묶여있는 구조라면 이거 어떻게 털어내야 되냐고. 법대에 나오신 우리 유명정님 새날의 민정수석 답을 주십시오. 그냥 그 전공법을 택해서요.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 때 이 권순호 판사가 연관됐다는 증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재척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구속영장을 권순호 판사가 심사하지 못하게 딴 판사가 하게 해다오. 이 사람은 관련된 것 같다. 이러면 돼요. 우연치 않게 우연치 않게. 다 우병우랑 관련된 것만 이렇게 털어주냐고. 그러니까. 권순호 판사를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영장 심사하는 거를 배당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보통은 배당이 되는데요. 예.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보통 재판에 재척 사유가 있거든요. 뭐 친인척이라든지 관련됐다든지 뭐 동기동창이라든지 고향 뭐 선후배 관계라든지 친구라든지 이러면 배척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빗대서 보면 이 영장 전담 판사도 이건 우리는 이분 수용 못하겠다. 관련돼 있는 이 공유자 같다. 이렇게 논지를 펴나가면 법원에서 재조정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그 증거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그게 잡아서. 문제이고. 증거를 잡아서. 이것도 뭐 김명수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이제 국회의원이 그렇듯 검찰이 그렇듯 법원의 판사들도 영향을 주면 안 되니까 확실한 증거 없이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사권자가 자리를 바꿔주는 수밖에 없지. 그렇죠. 에이. 또 섣불리 자리 바꾸기가 또 쉽지는 그렇죠. 않아요. 말이 예. 쉽지는 않죠. 예. 어쨌건 우병우와 권순호. 우병우는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망을 잘 빠져나간다. 위법 사항이 없다 이런 것보다 사법부에도 국정원에도 이병우 같은 이런 어떤 커넥션의 구조가 있어서 빠져나가는 게 아니냐로 우리가 생각을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검찰이 칼을 벼르고 있을 텐데 그냥 이참에 판사들한테 재판부에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건너간 자료가 있으면 빨리 국정원한테 건너봤죠. 건네봐서 그냥 터트려버리지 뭐. 그냥 기다릴 필요 없이. 그러면 이제 대법원장이 이건 우리 내부 단속을 좀 해야겠다고 인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까 그 30억이요. 예. 안 불고 있다 그랬잖아. 예. 일단 국정원장들의 개인 비리, 두 번째는 나라가 뒤집어질 사안 아니에요. 그렇죠. 판사들한테까지 건네갔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죠. 이거 국회의원한테까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지만 왜요? 난다. 국회의원은 왜 그럴 수 있어요? 다 죽여야지 그것도. 아니 같은 놈들이니까 한 편이었으니까. 근데 판사 사법부에 갔다 그러면 이건 나라가 나라가 뒤집어지는 뒤집어질 거예요. 사안이지. 영경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한편 먹고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의뢰껏 우리도 그랬을 거야 정도로 넘어가잖아요 지금. 근데 판사들한테 갔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게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인맥 관계에 얽혀 있고요. 어떤 판사 새끼는 지하철에서 여자들 치마 속 찍다가 걸립니다. 그게 판사예요. 다는 아니겠지. 성추행이나 성폭행 전담 판사라 했다면서요. 그렇지. 그리고 인천의 모식이라고. 아버지는 상당히 유명하신 분이라고. 예. 홍모.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사법부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잘들 아시겠지만 뭐 행정, 입법 여기에 온갖 것들이 지금 적폐청산을 하고 있는데 사법부는 아직도 조용하잖아요. 무풍지대죠. 그러니까 지금 뭐 블랙리스트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한다고는 하지만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고 그러면서 지금 판사들은 시국 사건에 있어갖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수도 없이 봤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적폐청산이 안 되고 있어.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적폐청산 태스크포스 만들어야 되고요. 거기서 잘못된 시국 사건 판결들 다시 돌아보는 그런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과정에서 이제 만약에 아까 말한 30억 그런 기록이 남아있을까 싶기도 해. 있다고.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걸 찾기가 있을까? 힘들어서 그렇지. 왜 나라가 뒤집힐 이야기냐면 사법부 체계의 판결의 공정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나라 자체가 그냥 어그러지는 거라서 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좀 예,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양승태 같은 느낌적 느낌은 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한 사람이 대법원장을 끝났어도 말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네, 관련해서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가 좀 자세히 나오는데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이 전 원장은 국정원 특갈비 상납에 대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와 전화통화를 했다고 하면서요. 여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하던 대로 하세요라고 지시를 듣고 돈을 건넸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법조인들은 이게 이제 실질 심사에 맞춘 전략이었던 게 아니겠는가. 검찰 조사에서는 이런 말 안 하다가 실질 심사하는 중에 이제 이런 말들을 쏟아낸 거거든요. 예. 일종의 폭탄 발언을 했다라고 해당 보도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폭탄 발언까지는 아니고 그냥 어쨌든 검찰 조사에서 했을 법한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실질 심사에서 해서
그 명분으로 그 이유로 풀려난 게 아니겠는가 이런 분석도 있는데, 이건 이제 법적인 분석인 것이고, 검찰 내부에서는 뭐 또 다른 분위기가 있다고 또 보도도 나와요. 이게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된 게 아니냐. 네,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이 그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구심도 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병우 전 수석하고 근무기간이 똑같고, 단순히 똑같은 게 아니라 우병우 전 수석과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이때까지 우병우 전 수석 관련된 관련 영장들, 구속영장뿐만이 아니라 뭐 통신영장, 사실은 수사의 첫 발인데, 예, 누구랑 통화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관계자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근데 이 통화 기록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 영장도 다 기각됐었거든요. 예. 우병우 전 수석은.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인 삼남개발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는데 이 압수수색 영장 또한 또 다시 기각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직접 구속영장뿐만 아니라 관련 영장 중에 발급된 게 거의 없다. 우병우 전 수석만은. 우병우 전 수석인데요. 이게 개인의 힘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우병우 전 수석을 털게 되면 주변에 다친 사람이 많나 보다. 여전히 살아있는. 그렇게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있죠. 예. 그렇게 의구심을 가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많은 영장들이 최근까지도 계속. 이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병우 전 수석이 관두고 나서 1년밖에 이제 보관 안 한다고 하잖아요. 관두고 나서 그 이후 통화 기록들을 다 확인할 수가 없죠. 네, 이제. 이미 10월 말이 지났기 때문에 관련된 네. 통화 기록은 영구하게 볼 수 없다라는 게 검찰 관계자의 발언인데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네. 정말 잘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근에 아마 우병우가 또 구속영장을 청구를 지금 받을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권순호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 부분만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뭐 우병우나 정유라도 기각했었죠. 이 권순호가 정유라도 기각했었고요. 중요한 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경영비리 수사 관련해서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었거든요. 여기에도 그럼 우병우의 입김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이 총체적으로 우병우가 관련된 모든 것들에 대한 기각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판사는 누가 수사하죠? 공수처. 빨리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처음에 악명을 떨쳤던 게 고영태 구속영장은 즉각 발부였고요. 그러면서 이런 건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뭐 우병우하고 권순호는 서로한테는 거의 분신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병우의 냄새만 살짝 스쳐도 모두 기각해주는. 전 방송에서 30억 원 어디로 갔냐. 예.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국정원이 판사 임용할 때도 면접을 봤다 그랬어. 그게 박근혜 정권 때 나왔죠.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지만 판사나 검사를 특채하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 인원이 필요할 때 당장 사법고시를 볼 수가 없으니까 변호사 활동 기간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을 이제 특채로 이렇게 임용하는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국정원이 한때는 면접을 봤다 그랬다고. 그 사람의 성향에 일종의 사상 검증 같은.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병우하고 이병호 전 국정원장하고 사법부하고의 전체로 말할 수는 없겠지만 한 몇 사람만 이렇게 매수 또는 형태에 가까운 어떤 비리 구조로 엮여 있다면 우병우는 미꾸라지처럼. 그래서 그때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그 10월 23일 날 국회 법사위원회에 나와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 전 수석과 통화한 상대방이 우 전 수석과 통화하고 나서 누구와 통화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청구했는데 한 번 기각당한 뒤 재청구했는데도 기각됐다. 이런 수사는 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더는 진행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검찰은요. 웬만하면 법원의 그런 판단들을 존중해 주거든요. 국정감사 나와서 윤석열 지검장이 이렇게 말할 정도면 굉장히 뭔가가 심각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특히나 통신영장 같은 경우는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들한테는 대부분 발부가 돼요. 그게 그러니까 혐의가 확정되거나 피의자로 딱 정해지지 않더라도 이게 혐의가 의심된다라고만 해도 통신 기록을 확인해야지 혐의를 더 들여다보고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수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안 해준다는 건 수사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 통화 기록은 딱 1년만 보관된답니다. 예. 통신사에서 원래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근데 작년 6월부터 우병우가 그만두고 나간 게 10월 달이에요. 근데 10월이 지금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영장이 기각되면서 우병우의 통화 기록은 아예 이제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권순호의 작품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근데 이게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특수활동비 중에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말하는 거예요. 특수활동비 중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25억 원을 박근혜한테 전달했죠.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대는 등의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우병우 전 수석하고 근무 기간이 완벽하게 겹친다. 무슨 말이냐? 우병우가 민정수석할 때 이병호 전 국장이 거의 동시에 국정원장하고 우병우는 민정수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병우 특별한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특정인의 이름이 지금 실검으로 이리 왔다 갔다 하는 바로 그 이름 권순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유명한 판사죠. 네. 그러니까 우병우 관련해서 이상하게 우리는 이제 판사 자체를 믿지를 않으니까 뭔가 있다고 하지만 특별히 권순호는 그게 넘쳐요. 그 특별함이. 영장 발부기에 이단하라고나 할까. 굉장히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죠. 최근에 우병우 처가인 삼남개발의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 전담 판사. 희한하게 우병우의 이름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영장 청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병우의 냄새만 나도 다 기각하는 굉장히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난 6월 달에도 검찰이 우병우 관련한 통화 기록 확보를 위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